안녕하세요. 명리학연구소 원장 복사골 천명입니다. 오늘은 1962년생 호랑이띠 선생님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살아오신 결이 깊고 진한 우리 이민년생 분들께 귀한 소식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병오년 6월, 양력으로 보면 곧 우리 앞에 펼쳐질 한 달이죠. 그런데요, 이번 한 달이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에게는 무려 12년에 단 한 번, 인생에서 5번, 많아야 6번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만세력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2년 전 갑오년, 그 어느 달과 결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같은 기운이라도 30대 중반에 맞는 화기운하고 60대 중반에 맞는 화기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치 똑같은 햇볕도 묘목에 닿을 때하고 다 자란 거목에 닿을 때 결과가 다른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안에 그 차이를 차근차근 풀어두었습니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고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살며시 비워두어야 하는지를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음 깊이 품고 계신 작은 바람 한 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큰 바람도 좋고 작은 바람도 좋습니다. 그저 생년월일과 함께 한 줄 적어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직접 들여다보고 간단한 사주풀이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의 사주를 잠깐 들여다보면요. 태어나신 그해 이민년은 임수라는 큰 물 위에 임목이라는 우람한 나무가 자리 잡은 모양새예요. 봄이 막 시작되는 첫 번째 달, 즉 입춘의 기운을 가슴에 안고 태어나신 분들이라 본래 성정이 묵묵하면서도 안에 큰 뜻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당신은 겉으론 평온해 보이는데 안에 뭔가 큰 게 있는 사람 같다. 이런 말 말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민년이라는 사주 자체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깊은 물 위에 큰 나무가 서 있는 형국이라 겉은 잔잔한데 속은 깊은 거죠. 자, 그런데 다가오고 있는 병오년 6월은요. 천간이 갑목, 지지가 오화로 짜여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 한 달을 갑5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호랑이띠의 임목과 6월의 오화가 만세력 위에서 슬그머니 손을 맞잡아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인호 반합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풀어드릴게요. 자연 속에서 나무와 불은 사실 매우 친한 사이예요. 마른 장작이 불을 만나면 활활 타오르듯이 임목과 오화가 만나면 화기운의 큰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걸 화국이라고 합니다. 화국이라는 건요, 단순히 불의 기운이 세진다는 그런 단편적인 뜻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불씨가 활성화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어떤 욕망, 어떤 미련, 어떤 그리움, 어떤 회한, 이런 것들이 6월 한 달 동안 슬그머니 머리를 드는 시기예요. 자, 여기서 천명이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인터넷에 운세 검색해 보시면요. 화곡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 명예상승이다,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두는 글이 많아요.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 사주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같은 화국이라도 그걸 맞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20대, 30대 호랑이띠가 화국을 만나면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거나 그런 양상으로 풀려요. 불이 새 장작을 만나서 활활 타오르듯이 말이죠. 그런데 60대 중반에 만나는 화국은요,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동안 살아오신 60여 년의 세월 동안 알게 모르게 쌓아오신 것들을 결산하고
정리하는 흐름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들녘에 햇볕이 한 번 더 강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 햇볕은 새싹을 틔우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익은 곡식을 마지막까지 잘 연글게 하려고 하늘이 한 번 더 손을 보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6월은요,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에게는 추수의 한 달이에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뿌려둔 것들을 거두는 시기. 자, 여기서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지난 4월, 5월 2달 동안 마음이 자꾸 들썩이지 않으셨나요? 잠자리가 조금 얕아지진 않으셨나요? 새벽 2, 3시쯤에 한 번씩 눈이 떠져서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긴 적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4월, 진월, 5월, 4월을 지나면서 이미 화기운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큰 솥에 물을 올리고 약한 불을 켜둔 것과 같은 상태였어요. 보글거리진 않지만 솥 바닥은 분명히 데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던 것이 6월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그 솥이 본격적으로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끓는 소리가 바깥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안에서만 부글거리느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지난 2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요.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깨신 적이 있다면, 오랜만에 옛 친구나 옛 동료가 갑자기 떠올랐다면, 또는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이 자꾸 마음 한구석에 걸렸다면 댓글에 한 줄만 적어주세요. 그게 다 6월의 화국이 미리 보낸 신호예요. 천명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둡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월의 흐름을 시기별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망종이 들어오는 6월 5일에서 7일 무렵부터입니다. 갑오을의 정식 기운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요, 마음이 묘하게 분주해지는 시기예요. 뭔가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뭘 해야 할지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감정이 며칠 동안 계속될 수 있어요. 마치 안개 낀 새벽에 문을 나선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할지 잠시 망설이는 그런 느낌이죠. 이 시기에는 절대로 큰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큰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자녀의 진로나 결혼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결정, 이런 건 6월 첫째 주에는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명리학에서는 갑오월이 시작되는 이 첫 일주일을 기운이 제자리에 자리 잡기 전에 흔들리는 시간으로 봅니다. 마치 새솥에 물을 막 부어놓은 상태예요. 그 물이 가만히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그 다음 6월 둘째 주 9일부터 15일 사이는요, 흐름이 한 단계 정돈됩니다. 이때부터는 머릿속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이나 미뤄두었던 가족 모임이나 미뤄두었던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 이런 걸 시도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일주일이에요. 이때 천명이 한 가지 귀뜸해 드리자면요, 6월 둘째 주에는 평소보다 한 톤 낮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호반합이 만들어내는 화국의 부작용 중 하나가요,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이 강해지는 거예요. 본인은 부드럽게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듣는 가족은 칼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미세한 어긋남이 6월 둘째 주에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 16일부터 22일 사이, 여기가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골목입니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가 양력 6월 19일에 들어옵니다. 단오는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정점에 이르는 날이에요. 옛 어른들이 단오의 쑥을 뜯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셨던 이유도 다 이 강한 양기를 다스리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이 단오를 중심으로 호랑이띠 분들의 6월 화국이 한꺼번에 솟구쳐 오릅니다. 단오 전후 사흘, 그러니까 6월 17일에서 21일 사이는요,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에게 일종의 작은 시험대 같은 시기예요. 이 시기에 잘 보내시면 7월, 8월의 흐름이 아주 부드럽게 풀려요. 반대로 이 시기에 욱하셔서 누군가와 큰 다툼을 벌이거나 술자리에서 무리한 약속을 하시거나 충동적으로 어디에 돈을 보태겠다는 식의 결정을 내리시면 그 여파가 한여름 내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천명이 추천드리는 단오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6월 19일 단오날을 전후한 사흘 동안은요, 가급적 단정한 옷을 차려 입으시고 평소보다 한 번 더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동쪽 방향을 향해 잠시 두 손을 모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종교가 있으시면 그 종교의 방식대로, 종교가 없으셔도 그냥 가만히 서서 살아오신 60여 년 세월에 감사를 한번 올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화국이 가장 강해지는 시점에 본인의 중심을 한번 잡아두시는 명리학적 방법이에요. 옛 어른들이 단오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6월 넷째 주 23일부터 30일까지는요, 이미 끓어오른 화기운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고도 못 본 척했던 어떤 진실들이 마음속에 또렷이 떠올라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요. 누가 나에게 진짜 마음을 쓰고 있는지, 누가 입으로만 친한 척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한 달 동안의 사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6월 말경에는요, 한 번쯤 종이를 꺼내놓고 이번 한 달 동안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던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적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머리로는 못 봤던 것들이 손끝으로는 보이는 법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6월의 큰 시기별 흐름을 짚어드렸어요. 듣고 계시면서 우리 집안에 1962년생 호랑이띠 어르신이 계신데 이거 꼭 보여드려야겠다 싶은 분 있으시죠? 또는 본인이 호랑이띠이신데 4월, 5월 두 달이 정말 이상하게 마음이 어수선했다,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천명이 다 알아요, 그 마음. 그런 분들은 댓글에 저도 그랬어요, 이 한 줄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천명이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모일수록 천명이 더 잘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이제 재물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6월은요,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에게 재물의 큰 문이 열리는 시기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화국은 본래 명예와 자기 실현의 기운이지 재물의 기운은 아니거든요. 호랑이띠의 임목을 기준으로 보면 오화는 자기를 밖으로 풀어내는 식상 계열의 흐름이에요. 무언가를 표현하고 펼치는 흐름이지 무언가를 걷어들이는 흐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6월에 재물의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이 좀 특이해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아주 작은 손길들이 여러 군데에서 모여드는 양상이에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이 떡 한 상자를 보내주신다거나, 자녀가 갑자기 카드 한 장을 두고 가시거나, 아니면 동네 모임에서 작은 선물 같은 것들이 슬며시 쌓이는 시기예요. 그런가 하면 묻혀있던 작은 돈, 옛날에 누구한테 빌려주고 잊고 계셨던 푼돈, 또는 오래전에 가입해놓고 잊어버린 작은 적금, 이런 것들이 6월 중순쯤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월에는요, 들어오는 작은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큰 것을 쫓아 무리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가 됩니다. 작은 손길에 손살에 치지 않으시는 것, 그게 6월 호랑이띠 분들의 재물운을 부르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6월의 시기별 큰 흐름과 마음 풍경의 결, 그리고 작게 모여드는 재물의 양상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번 6월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이 시기별 흐름보다 더 신중하게 살피셔야 할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다시 인생에 들어오는 인연의 흐름이에요. 특히 임병충이라는 사주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60대 중반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는 잠시 거리를 두셔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빼면 6월 운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천명이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흐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병충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어렵게 들리는 단어인데 풀어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의 사주 첫머리에는요, 임수라는 글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수는요, 깊고 큰 물이에요. 호수나 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다가오고 있는 2026년 병 5년의 첫 글자는 병화예요. 병화는 한낮의 태양 같은 강한 불입니다. 자, 호수와 태양이 만났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태양이 호수물 위에 강하게 내리쬐면 물은 천천히 데워지죠. 그리고 그 물이 어느 순간부터는 수증기로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임병충이라는 자연현상의 핵심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천간의 충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듣는 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충이라고 하니까 큰일 나는 것 같잖아요. 천명은 30년 가까이 임병충을 만난 분들을 봐오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임병충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만 안에 잠들어 있던 게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호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이 태양의 열기로 인해 천천히 떠오르듯이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셨던 감정이나 오래된 몸의 신호들이 이번 6월에는 수면 위로 슬그머니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6월에는 무엇보다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먼저 호흡기 계통입니다. 임수가 병화에 데워지면 그 영향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폐와 기관지예요. 명리학적으로는 수기와 화기의 충돌이 호흡으로 드러나는 거죠. 오래된 기침이 다시 도진다거나 새벽에 목이 칼칼하게 마른다거나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답답하게 느껴진다거나 이런 신호가 6월 중에 한 번쯤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흡연을 하셨거나 옛날에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크게 한번 앓으셨던 분들은 6월에는 평소보다 한 번 더 본인 몸 상태를 살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 중에 폐와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이 유난히 많으세요. 그게 다 사주 구조 때문이에요. 이민년생은 본래 수와 목의 기운이 짙어서 화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가 폐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요, 따뜻한 물을 평소보다 한 잔 더 드시고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차가운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차이가 진짜 큽니다. 그래서 천명이 권해드리는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6월 첫째 주 안에 가능하면 6월 5일 망종 전후로요. 평소에 미루셨던 건강검진 하나만 잡으세요. 기본적인 혈액검사, 혈압점검, 그리고 가능하시면 흉부 엑스레이 정도,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돼요. 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검진을 받으셨다는 그 행위 자체가요. 임병충의 화기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명리학적 처세법이에요. 옛 어른들 표현으로는 액땜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잠시 여쭤볼게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가족 중에 1962년생 호랑이띠 어르신이 계신 분 있으시면요. 한 번쯤 안부 전화 드려보세요.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시냐고, 몸은 좀 어떠시냐고. 그 한 통의 전화가요, 화국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균열을 가족의 따뜻함으로 메워주는 정말 큰 약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가족의 보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화를 들으셨거나 받으셨거나 어떤 식으로든 가족 간에 따뜻한 한마디를 나누셨다면 그 경험을 댓글에 살짝 적어주세요. 1000명이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이 채널이 작은 다리 노릇을 한다는 게 진심으로 보람있어요. 자, 이제 인연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6월의 인연운입니다. 이번 6월에는요,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 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인연이에요. 10년 전 또는 그보다 더 오래전 어떤 이유로든 연락이 끊겼던 분이 6월 중순쯤 갑자기 떠오르시거나 실제로 연락이 닿을 가능성이 있어요. 옛 동창생, 옛 직장 동료, 옛 동네 친구 또는 한때 가까웠지만 어떤 일로 서먹해진 친척, 이런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슬며시 다시 인생 풍경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 잘 살피셔야 해요. 다시 다가오는 인연이 다 같은 결은 아니거든요. 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인연이라면 반갑게 맞으시면 됩니다. 차 한잔 함께 하시고 옛 추억을 나누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미안함이나 그리움을 가볍게 풀어내시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난 후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인연이 있어요. 만나기 전에는 반가웠는데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 마음 한구석이 콕콕 쑤시는 그런 인연이요. 그런 인연은요, 한두 번 만남으로 끝내시는 게 좋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시지 마세요. 특히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돈 이야기나 누구 욕 이야기를 꺼내시면 그때부터는 조용히 거리를 두시는 게 본인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주는 인연이에요. 이번 6월에는 의외의 곳에서 본인을 도와주려는 분이 나타납니다. 사주 용어로는 귀인의 흐름이 들어왔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귀인이라는 게요, 무슨 큰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60대 중간의 귀인은 결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에요. 동네의 단골 가게 사장님이 평소보다 친절하게 한마디 더 건네시고, 시장에서 늘 보던 분이 떡 하나를 더 얹어주시고, 자녀의 친구 부모가 갑자기 안부를 전해오시고, 또는 평소에 무심하던 며느리나 사위가 의외로 따뜻한 손길을 보여주시고, 이런 작은 따뜻함들이요, 6월 한 달 동안 알게 모르게 본인 주변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에는요, 작은 친절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한마디 더 답해드리고 한 번 더 눈을 맞춰드리세요. 세 번째는 1000명이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잠시 거리를 두셔야 할 인연도 있어요. 이번 6월에는요, 본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러 오는 분들이 평소보다 늘어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탁이요. 잠시 빌려달라, 보증을 좀 서달라, 어디에 같이 투자를 좀 하자, 어떤 모임에 회비를 좀 미리 내달라, 이런 식의 부탁이 한두 번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탁을 받으셨을 때요, 평소에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그 기준을 6월에는 절대 무너뜨리지 마세요. 화국의 기운이 강해지면요, 본인이 평소답지 않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와요. 한번 도와줄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평소보다 쉽게 듭니다. 그래서 6월에 누군가에게 돈과 관련된 부탁을 받으셨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 답을 하시지 마시고 하루만 시간을 두세요.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 한번 그 결정을 들여다보세요.
만약 다음날 아침에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면 그건 본인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러면 도와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무거워지신다면 그건 어제의 화국이 잠시 본인을 데웠던 거예요. 그럴 때는 정중히 거절하시는 게 양쪽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화기가 강해지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소한 말에 예민해지는 시기가 와요. 평소 같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한마디가 6월에는 콕 찔리는 가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에는요, 부부 사이에 큰 주제로 대화하시는 걸 잠시 미루시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자녀 일이나 재산 문제나 노후 계획 같은 그런 묵직한 이야기는 7월 중순 이후로 미뤄두세요. 6월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 따뜻한 식사 한 끼,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도시는 산책 같은 것들로 작은 온기를 쌓아두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6월에 가족과 어떤 작은 마찰을 느끼셨거나 또는 반대로 의외의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한 줄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1000명이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 채널이 진짜로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자, 이제 6월 한 달을 잘 보내시는 구체적인 실천법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신 직후 창문을 활짝 한번 열어주세요. 단 1분이라도 좋아요. 그 1분 동안 새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어제의 묵은 공기를 내보내세요.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한 명리학적 자기암시예요. 새 하루를 새 기운으로 시작하시는 작은 의식입니다. 둘째, 6월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30분만이라도 푸른 풍경을 보러 나가보세요. 동네 공원이나 산책로면 충분합니다. 호랑이띠 분들의 잇목이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 푸른 잎이 무성한 공간이에요. 몸 안의 본래 기운이 가장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시간이 됩니다. 셋째, 6월 한 달 동안은요, 아주 작은 결정도 하룻밤 묵혀두세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셔도, 누군가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셔도, 어떤 모임에 나가고 싶은 충동이 드셔도 일단 하룻밤 묵혀두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화국의 시기에는 이 하루의 거리가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세요. 큰일 아니어도 좋아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무사한 하루,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건 그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화국의 거친 기운을 감사라는 부드러운 기운으로 다스리는 명리학적 처세법이에요. 다섯째, 6월에 새로운 큰일을 벌이지 마세요. 큰 돈을 옮기지 마세요. 큰 결정을 미루셔도 됩니다. 6월은 추수의 달이지 씨를 뿌리는 달이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오신 60여 년의 결실을 그저 조용히 거두시는 한 달로 보내세요. 자, 여기까지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의 다가오는 6월 운세를 시기별 흐름부터 몸의 신호, 인연의 결, 공간의 정돈, 그리고 마음의 자세까지 1000명이 마음을 다해 풀어드렸습니다. 이 한 영상이 한 분의 6월 한 달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1000명에게는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 1000명이 풀어드린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다 기억하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그날그날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다가오는 한 달을 가장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다 풀지 못한 자세한 시기별 길일과 6월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색상과 어울리는 방향에 대한 보충 안내는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차분히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본인 사주 한 자리 한 자리를 본인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바탕으로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요,
고정 댓글에 1대1 상담 창구를 조용히 열어두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노크해 주세요. 1000명이 한 분 한 분의 사주 앞에 마음을 모아 앉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한번 이 두 가지만 살며시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1000명에게는 다음 영상을 길어 올리는 가장 큰 우물이 됩니다. 다가오는 6월 첫째 주가 지나면 잘 보내고 있다고 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댓글로 짧게 한 줄 들려주세요. 1000명이 그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6월이 살아오신 60여 년의 결실을 가장 곱게 거두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새벽 정화수 한 그릇 앞에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1000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